청년 주거 문제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 부동산 스터디 모임입니다. 두 분은 못 오셨는데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퇴근 후 시간을 내 강의를 들으러 온 청년들. 내 집 마련의 지름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월세, 전세 이렇게 이사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해서 이제 꼭 내 집 마련을 그냥 상상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집을 마련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쥐꼬리만한 월급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한 2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발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2년 전에 집을 사던 친구가 3억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그리고 네,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 읽어볼까요? 시작. 주택이 부족해요. 특히 어디? 서울과 수도권. 아시겠죠? 조정기에는 어디 투자해야 되냐? 핵심 지역에 투자해야 돼요. 핵심 지역. 아시겠어요? 좋은 놈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 아시겠죠? 점점 수강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20대, 30대 뭐 직장인분들, 뭐 초년생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제 과거 부모님 세대에는 저축을 통해서 뭐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워낙 집값이 치솟다 보니까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좀 약간 불식 좀 시키고자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앞서가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수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족한 정보는 직접 현장을 돌며 얻기도 하는데요. 네, 이 물건인가요? 네, 가시죠. 종잣돈이 넉넉하지 않은 새 경우 거네. 적당한 집을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가 이제 좀 진영 씨가 접근하기 좋은 20평대 구조로 돼 있고 네. 이쪽이 30평대 구조로 돼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볕도 잘 들고 좋은 거 같네요. 평형대도 진영 씨한테 네. 딱 맞을 것 같아요. 혹시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게 가격대가 좌절하지 마시고 이제 9억이 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너무 네. 막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렇게 처음부터 정상 올라갈 때도 네.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올라가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해하면 안 되거든요, 투자는.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가 직장인 진영 씨에게 새로운 길을 소개해 줍니다. 그 정부에서 나온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어플을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를 딱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에 신혼부부, 청년, 일반. 그럼 이제 우리 진영 씨는 청년이잖아요. 그럼 청년 마이홈에 들어가면 정부가 지금 주거복지 상품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진영 씨가 소득이 얼마, 자산이 얼마, 통장 얼마 불입, 그럼 거기에 맞는 주택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수도권. 자,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죠? 저는 행복주택이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나왔어요. 행복주택. 그래서 4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최대 면적 18평 정도 네. 되는 주거 공간을 정부가 이제 임차를 해주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주냐면은 지영 씨 같은 청년. 청년의 기준은 이제 정책 그 연령대는 39세까지.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 대학생이라든가 사회 초년생 그리고 취업준비생, 취준생도 가능합니다.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진영 씨. 새로운 희망을 만났습니다. 사실 주택 청약은 가점제로 당첨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년층에겐 불리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무용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이용한다면 너무 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의 싹을 틔워봅니다. 청춘은
저마다 속도도 목적지도 다른 기차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똑같이 아파트만 보고 청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 대신 보다 다양한 꿈이 존중되는 청춘의 집이 있으면 어떨까요? 기찻길 옆에 세워진 이 행복주택도 젊은 꿈을 응원하는 청년의 집입니다. 기찻길 옆에 바로 있는데 또 공간이 또 떨어져서 그 위에 아파트가 올려져 있는 게 되게 신기해요. 주변이 대학가인 이곳은 362가구의 둥지입니다. 이런 행복주택은 청년에게 80%,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에게 각각 10% 비율로 제공되는데요.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범위의 임대료를 내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세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그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들어올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꿈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돈도 많이 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올해도 이런 행복주택이 25,000호나 더 지어진다니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전히 무주택 가구가 많은 현실에서 최근 2년 공공주택과 주거 지원을 꾸준히 늘려가며 주택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작가의 꿈을 키우는 김강현 씨가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습니다. 아직은 세대주가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무주택 세대주여야지 되시고 연소득이 이제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들에 한해서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로 혜택을 받는 게 우대 이율에 대한 혜택이잖아요. 청년 우대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5%를 더 가산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2.5%에서부터 3.3%가 나오고 이 3.3%는 10년 이내의 무주택 기간에 대해서만 드리는 금리예요. 3.3% 금리. 괜찮은데요? 이렇게 혜택이 많아 최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 3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오늘 원래 원금은 65만 원 옮겨왔고요. 강현 씨도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누가 막 상세하게 얘기해 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고 상세하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무지했죠. 그래, 은행도 잘 안 갔었고 그냥 뭐 통장 하나만 있으면 된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청약 일단은 믿고 하는 거죠. 뭐. 네. 청약 정보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 지난 2월에 오픈한 청약홈.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통합 시스템인데요. 여기에서는 자격 조건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해 볼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알찬 정보통이네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포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포기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 포기할 게 많을수록 삶의 질은 낮아지는 법이죠. 그런데 여기 윤인한, 조수희 부부는 포기를 모르는 젊은이들입니다. 이유식용으로 우둔쌀 하려고요. 네, 반근 정도? 수입을 해드릴까요? 하는 거? 아내 조수희 씨는 수화로 소통을 해야 하는 청각 장애인. 하지만 그들의 사랑엔 장애가 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지만 부부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고 4년 연애 끝에 지난해 결혼을 했습니다. 네. 이들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행복주택의 덕이 컸습니다. 윤인환 씨는 사회초년생 전형 행복주택에 살다가 결혼과 함께 신혼부부형 행복주택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일동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 1월 원룸에서 벗어나 쾌적한 공간에서 금쪽 같은 딸 아영이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청춘의 나는 어떤 집을 꿈꿨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처음 제가 혼자 독립을 해서 지냈던 공간은 아주 작았어요. 아주 작았는데 작았지만 꿈이 되게 컸어요.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돈도 조금씩 계속 모아가지고 지금의 공간으로 와서는 공간은 넓어졌는데 꿈은 작아졌어요. 한편으로는 그 가끔 어느 순간 문득 그 20대 때 제가 독립했던 그 공간을 좀 떠올리고 상상하고 또 그리워하기도 해요. 요즘 윤인환 씨는 2번의 당첨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1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대 손님까지 모시고 당첨 꿀팁을 전할 생각입니다.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 역세권이나 그런. 안녕하세요. 아영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 임대 당첨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제가 당첨된 건 아니고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근데 너는 2번이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을 구한 거잖아.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아영이 아빠한테 물어보면 돼. 오늘 뭐 그냥 애드립이 엄청 나네. 두 행운의 주인공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잘 맞아가지고 친하게 지냈었는데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서로 뭐 공감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수시 접수할 돈이 없었어요. 원서비가 없어가지고 같이 하루 그냥 학교 안 가고 노가다 같이 가가지고 하루 하면 노가다 하면 뭐 한 8, 9만 원 벌잖아요. 그거 벌어와가지고 같이 그냥 수시 접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서로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새벽 5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그때 막 만나서 가서 일하고 오고 그랬던 기억에. 맛있네. 맛있네. 누구보다 절박했기에 일찌감치 청약 통장을 만들고 생애 주기별 공공주택도 부지런히 알아봤습니다. 또 그 노하우를 절친에게 전해줘서 안근주 씨까지 덩달아 임대주택 덕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는 군인. 15년 맞잖아. 15년. 그때 막 기억나. 막 그 처음에 만나가지고 막 뭐 어쨌다더니 어쨌든 맥주 먹었는데 뭐 다음 생에. 다음에. 요리책 줬어. 모든 게 순탄하지만 부부에겐 아직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요리 설명. 아버지는 아직이신 거지? 그치. 내 아빠는 아직이냐고. 더 뭔가 이게 강해지셨구나, 이 고집이 더 강해졌어. 그거 하나 남은 거잖아, 이제. 어떤 전체적인 어떤 난관들을 봤을 때. 결혼식을 사실 못했어요. 이제 아내는 양가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10월 되면 아영이가 돌이거든요. 돌잔치랑 결혼식을 좀 같이
해야겠다. 우리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행복하다. 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응하게 됐습니다. 안근주 씨는 이런 신혼부부가 부럽기만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해보고 싶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도 쉽사리 그런 결정을 못했던 이유들이 집이 제일 크거든.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하고 멋있는 것 같아. 주거에 대한 고정비용이 더 나가니까 진짜 그런 집에 살았겠죠. 뭐 500에 얼마, 1000에 얼마 이런 원룸 월세 집에 살았을 것 같고 장인 장모님도 확실하게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집이 만약에 월세에 사는 사위한테 누가 이렇게 딸을 주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아니었다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영이를 만날 날이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 행복주택이 가족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가 생기니까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시간을 벌었다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청약통장에 쌓이죠. 시간이 쌓이는 청약통장 덕에 미래의 아영이가 살 집도 꿈꾸게 되었습니다. 집에 대한 로망? 꿈꾸는 거. 수희 부모님, 제 부모님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로망이래요. 함께 행복을 꿈꾸는 아름다운 부부. 이들의 청약통장엔 오늘도 천금보다 귀한 청춘의 시간이 쌓입니다. 청년의 집은 평수보다 꿈이 더 큰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의 디딤돌이 되고 시간을 쌓는 통장이 되는 손바닥만한 종이책. 이것이 있어 주머니가 가벼워도 혼자서도 당당히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집은 돈으로 사는 집이 아니라 삶을 사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으로 짓고 싶은 집. 그건 생애의 가장 푸르른 날이 눈부시게 빛나는 집입니다.